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서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이었던 유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 맞게 의상을 준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섹시함이라고는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요. 2005년 1월 24일이었어요. 서울의 강남경찰서에서 8개월 만에 극적인 재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재회냐면요. 자신의 친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여성을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자라던 아이가 드디어 친아빠를 만나게 된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가 숨지고 나서도 꿈에서 아들이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8개월 만에 찾은 아빠가 연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루 전날 그 경찰서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최 씨가 난 아들을 줄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하루 간격으로 같은 경찰서에서 왜 두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울어야 했을까요? 사건은 2005년 1월 22일로 갑니다. 오전 11시경에 경찰이 차를 타고 강남 사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행령 경장님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순찰을 중이었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쪽에 소나타 3 하나가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촉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그 소나타 3 차량을 조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소나타 3 차량은 뺑소니로 수배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김경사님은요, 검문을 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멈출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요, 차가 멈추지 않고 빨간불이 켜진 사거리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지 않으면 경찰은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당연히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김 경장은 뒤쫓기 시작했고요. 그 차량은 약 1km 이상을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김 경장님께서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지원 나온 경찰에게 정씨 일행은 붙잡히게 되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차는 뺑소니 차량으로 접수가 돼 있었어요. 수배 중이었어요. 그런데 단순 뺑소니범들이 이렇게 빨간불까지 지나치고 도망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건 뭔가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합니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아주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배터리가 빠진 채 그냥 트렁크에 방치된 낡은 핸드폰을 찾아낸 거예요. 아, 이상하잖아. 쓰지도 않는 핸드폰을 배터리를 빼놓은 채 트렁크에 넣어놨다? 일반 사람이라면 핸드폰을 욕심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경찰은 이 정씨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행한테 각각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아까 이거 트렁크에 있던 거 이거 핸드폰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한 남자는 그거 길에서 주운 거예요. 또 한 남자는 그거 저희 아는 사람이 준 거예요. 양쪽의 진술이 각각 달라요. 이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주인의 신원 조회를 맡기게 되죠. 확인 결과 2004년 6월 15일 약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고모 씨의 핸드폰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고모 씨는 당시 22살의 나이였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은
끝까지 이들을 추궁했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잡아내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체포된 정 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 10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김모 씨가 전화가 온 거죠. 따르릉. 여보세요? 저 지난번에 한번 뵀던 김양이에요.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제가 애가 좀 필요해요. 어린애였으면 좋겠는데 돈은 드릴게요. 애 하나만 유괴해 주세요. 이렇게 영아 유괴를 의뢰받았어요. 갓난쟁이 애기를 갓난쟁이 애기를 유괴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 씨는요, 돈에 욕심이 났고 자신과 친한 알고 지내던 사람과 자신의 처남까지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세 사람이 물색을 합니다. 유괴를 할 수 있는 그 영아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는 거야. 어떤 애를 유괴해야 될까? 어떤 애를 유괴해야 될까? 그러던 어느 날 2004년 5월 24일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에서 생후 70일 된 아이를 안고 있는 고 씨를 발견했어요. 저 여자다. 애가 뭐하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한 3개월 됐을라나? 그래서 범행을 공모한 정 씨를 포함한 이 3명은 고 씨, 22살밖에 안 된 고 씨를 유괴했고요. 그녀가 함께 데리고 있던 70일 된 아이까지 함께 유괴했죠.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납치해서 목 졸라 살해했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강원도 산에 안매장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요? 70일 된 그 아이는 7천만 원에 유괴를 의뢰했던 김 씨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만 마무리됐다면 그냥 미궁 속으로 빠졌을 텐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에 착수금을 받았어요. 자, 착수금이란 건 뭐냐면은 야, 너 유괴할 거지? 내가 돈 먼저 줄게 하고 돈을 먼저 준 거예요. 미리 받은 이 착수금으로 차를 구매했어요. 유괴를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차를 구입을 했는데 범행을 내가 유괴를 하기 바로 전날 5월 2일 날 충남 천안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뺑소니 차량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수배 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범행 전에 이미 차가 뺑소니 차량으로 수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경찰서가 이 사람이 이제 강원도에서 그 고 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나서도 경찰서에서 각각 다 찾으려고 난리가 났겠죠. 여자가 목 졸라 죽은 상태로 안매장됐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을 해결을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뺑소니 찬 줄 알고 잡아낸 이 정씨 일행 3명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모든 게 밝혀졌다는 걸 김씨, 그 영아 유괴를 부탁했던 그 김씨라는 여자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증거인멸을 위해서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그 김씨 여자 집을 급습합니다. 그게 1월 23일이에요. 오전 6시에 잠을 자다가 경찰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김씨와 김씨의 남편이 집에서 크게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씨는 바로 경찰로 연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김씨와 함께 살고 있던 최씨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동거남이었어요. 최씨가 너무나 오열을 하면서 왜 우리 애를 데려갔고 왜 우리 애 엄마를 데려갔냐?
아들 돌려주고 내 여자를 돌려달라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씨 혼자 한 짓이야? 알고 보니 이 둘의 관계는 일단 동거남녀입니다. 2003년에 이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당시에 김씨 그 여자는요,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의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출한 상태였어요. 가출한 상태로 나이트클럽을 갔다가 매력적인 남자 최 씨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김 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최 씨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 씨 남자한테 결혼했다라는, 자기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완전히 숨긴 채 이 남자에게 임신했다고 덜컥 얘기해버립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요. 우리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둘은 결혼식까지 올려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결혼식 당일날 자기가 진짜 아는 사람은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유부녀니까. 그래서 김 씨가 심부름센터 직원 9명을 친척으로 위장시켜서 참석을 하게 합니다. 생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 심부름 직원 센터 중에 한 명이 정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알게 된 거야. 친척으로 위장해서 결혼식에 왔다가. 자, 이렇게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식은 올렸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불임 상태였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이 최 씨라는 남자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거든 해야 했죠.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심부름센터 직원이었던 정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7천만 원을 준비할게요. 아이 하나만 유괴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같이 사는 남편, 뭐 남편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같이 사는 남자를 속일 수가 있나요? 일단 배가 불러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이를 처음으로 임신하다 보니까 배가 크게 안 부르나 봐. 그렇대요. 원래 첫 아이는 배가 그렇게 크게 안 부른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자신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를 속였는가 하면 막말로 이제는 10개월이 다 차서 애가 나올 때쯤 되니까 자기야, 우리 애 나중에 유학도 보내야 되고 이러려면 미국에서 애를 낳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마침 우리 친정 식구가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아이 가서 낳고 올게요. 하고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하겠다고 떠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원정 출산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특해서 4천만 원이나 대줬대요. 그리고 김 씨는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정 씨한테 영아를 유괴해달라고 의뢰한 거고요. 참 막장이죠. 자, 그렇다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아기가 아직 유괴가 안 된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나 잘 낳았어요. 나 아들 낳았어. 근데 아기가 아직 너무 신생아라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네요. 일단 나만 들어가고 우리 가족들이 돌봐준다고 하니까 몇 달 있다가 우리 외삼촌이 아기 한국으로 데려온대요. 조금 보고 싶어도 참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최 씨와 시집 식구들을 다 속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70일 된 아이를 데려왔고 유괴범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원정 출산해서 낳은 아들인 것처럼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김씨 아줌마, 당신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최 씨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남자를 너무 사랑했대요.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가정의 애엄마를 죽이고 그 애를 유괴해 오더라도 난 내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너만 행복하려고 야 다르게 잘 살고 있는 집에 애엄마 22살밖에 안 된 애엄마를 죽이면 어떡해 네가. 결국에는 정씨 일당과 김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의 혐의에 산응하는 지금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뒷이야기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아이는 그 친모였던 고 씨의 동생이 키우고 있고요. 최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 씨는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기하고 같이 맺은 결실로 이 아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괴해온 애야. 그런데 자기는 몇 달 동안 8개월 동안 열심히 키웠어. 내 자식인 줄 알고. 이 남자한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 슬퍼하고 막 자기한테 자기 아들이라고 막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랬다가 이거는 분명 김씨 잘못만 아니다. 내 잘못도 있다 하면서 김씨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아빠에게 돌아가서 잘 자라길 바란다면서 자기가 8개월 동안 키우면서 막 사놨던 이유식,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옷들, 신발을 다 챙겨가지고 그 친부에게 건네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 이유식을 더 잘 먹고 잘 때는 이렇게 해줘야 잠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키우면서 아이에 대해서 알았던 정보들 그걸 아기 수첩에다가 적어가지고 친부에게 줬다고 합니다. 한 여자의 잘못된 집착, 욕망이 양쪽 가정에 아주 큰 불행을 가져온 것 같아요.